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정통 SUV의 큰 산맥을 이루는 랜드로버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렌지로버 스포츠 중에서 최고 사양을 갖춘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5.0 가솔린 엔진에 슈퍼차저 엔진을 장착한 렌지로버 스포츠 SVR인데요, 이 차를 타고 정통 SUV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실내가 고급스럽죠. 무엇보다도 이 투톤 처리된 가죽 인테리어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아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는 물론 대시보드까지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계기판 대시보드 상단도 아주 촉감이 좋은 가죽으로 전체를 마감을 했습니다. A필러에는 에어백이 들어와 있네요. 역시 스웨이드 가죽으로 부드럽게 마감을 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어떤 최고의 고급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10.2인치 인포메이션 모니터인데요, 랜드로버죠. 4x4 부분, 4x4 성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센터 디퍼렌셜과 리어 디퍼렌셜이 작동하는 것을 모니터로 확인하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리언 리스폰스, 구동 방식, 사륜 구동이지만 어떤 도로에서 이거를 작동시키느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그리고 일반, 잔디, 자갈, 룬, 약간 미끄러운 그런 길들이죠. 그리고 진흙 구덩이, 노면이 아주 무른 그런 길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모래, 그리고 바위, 락롤링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차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좀 높게 차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체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다시 낮출 수 있습니다. 노멀 하이, 오프로드 하이. 그러니까 오프로드에 들어설 때는 차체를 좀 더 바짝 당겨 올려서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통 SUV에서 가능한 로우 모드, 로우 레인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테리언 기어 리스폰스 안에서 사륜구동의 방식, 노면 선택, 그리고 서스펜션의 높이, 힐다운 컨트롤, HDC, 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차를 타는 운전자가 좀 이 차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차를 쭉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차의 기능을 전부 100% 활용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을 만큼 아주 많은 기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표식 SVR 표시가 대시보드 조수석 앞쪽에 들어와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8회전 정도 돌아갑니다. 3회전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죠. 조금 민첩한 스티어링 조향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일체화되어 있는 버켓 타입 시트입니다. 어깨까지 받쳐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차와 운전자의 어떤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럼버 서포트가 있어서 시트에 빈틈 없이 운전자의 몸과 밀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을 하면 아주 몸에 딱 맞는 그런 시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변속 레버인데요, 렌지로버에서 이런 변속 레버는 이 차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라 라는 얘기겠죠. 이제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떠나 바람 되어 그대를 맴돌아도 그댄 그녀 사랑하겠지. 야, 이 소리가 음의 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런 소리, 입체감이 있는 그런 소리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무게감이 딱 느껴집니다. 가볍게 넘어가죠. 과속방지턱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렌지로버 라고 한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바위길도 올라설 수 있는 락롤링까지 가능한 정통 SUV 아니겠습니까? 과속방지턱 정도야 뭐 우습죠. 쇼크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0 리터 가솔린 엔진에 슈퍼차저를 더했죠.
렌지로버 스포츠의 최고급 모델입니다. 움직이는데 이 차의 아우라가 딱 다가옵니다. 다른 차들하고 묻혀서 같이 물 흐르듯 달리는데요, 숨소리가 다릅니다. 그냥 새근새근 차분하게 달리는데도 숨소리에서 이 차의 성능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포지션,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을 지금 제일 낮게 했는데요,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도로를 달리는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적인 느낌이 있고요. 근데 시트를 제일 내리면 계기판 하단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계기판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위치, 이 정도 자세가 되는데요, 그러면 훨씬 더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죠. 자,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차창에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 수가 있습니다. 좀 폼 나나요? 옆창의 면적을 아주 넓혔습니다. 시원한 시야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정면 그리고 우측까지 아주 시원한 시야를 확보를 해서 운전하는데 좀 답답함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앴습니다. 아주 대형 선루프를 적용을 해서 열리는 면적이 넓습니다. 차창 밖의 공기를 아주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데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몫은 아니겠죠. 차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건 동승객들이 창밖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그런 썬루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 8단 변속기죠. 렌지로버가 이보크 같은 경우에 9단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에는 자동 8단 변속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차간거리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렌지로버 스포츠 SVR입니다. 최고의 자동차에만 그 SVO 배지가 붙는데요, SVO 자동차를 만드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특별 제작한 차입니다. 자, 시속 100km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요. 자, 차가 끼어 들어왔죠. 제동을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핸들을 쥔 채로 시프트 업다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잠깐 밟아봤는데요, 아주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이 시프트 다운을 하면 이 마지막에 털어내듯이 엔진 사운드의 뒷마무리를 아주 재미있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프트 다운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확실하게 와서 이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는 맛이 아주 재미있겠습니다. 시속 100을 3단에서 8단까지 커버를 합니다. 기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법 넓은 거죠. 낮은 단수로 아주 힘있게 달릴 것인지, 아니면 8단 높은 단수로 아주 여유있고 편안하게 달릴 것인지 운전자가 직접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속 레버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왼쪽으로 당기고 위로 올리면 시프트 다운, 밑으로 내리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내리면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네요. 27545 R21 사이즈죠. 큰 타이어를 끼워 넣어서 존재의 당당함 뽐내고 있고요. 타이어 노면에서의 그 확실한 그립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비에는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차의 연비, 놀라지 마십시오. 6.7km/L입니다. 이 차를 거저 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타고 다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솔찬히 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킥다운 버튼 밟았더니 아주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화살처럼 날아가고요,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데도
엔진을 엑셀 온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잠깐 이제 고속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금방 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자, 10분 다운. 엔진이 그다지 힘을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주 편안하게 힘을 쓰는데 아주 빠르게 속도를 올리면서도 차체는 편안합니다.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불안함이 전혀 없고요. 재미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엔진 소리가 이런 엔진 소리를 만들 수가 있죠. 엔진 소리 들으려고 자꾸 시프트 다운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야. 가속에 대한 반응이 확실하게 오는 것들 직접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재미있습니다. 5.0L 대배기량, 거기에 더해진 슈퍼차저, 이 조합인데 어떻게 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로 슈퍼카입니다. 슈퍼카 같은, 슈퍼카처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슈퍼카 맞습니다. 잠깐 달려봤는데요. 생각만 해도 절로 입에 미소가 올라옵니다. 자, 이 차 풀타임 사륜구동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뒤에 토크 배분을 42대 58로 기본 세팅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조금 더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최대 63%, 뒤쪽으로는 최대 77%까지 토크를 전달을 합니다. 앞뒤로 전해지는 토크를 그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풀타임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주행 안정감이 좋을 수밖에 없고 고속주행 안정감 아주 탁월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지간한 SUV들은 좀 흉내조차 내지 못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길을 힘차게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랜드로버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속 90에서 100km 정도 속도입니다. 지금 아주 편안하죠. 조용하고요.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가끔 노면에 좋지 않은 부분을 지나갈 때 들리는 마찰음 정도, 옆차 함께 달리는 옆차의 소리 정도가 들릴 뿐이죠. 스티어링 휠에 대한 반응도 제법 예민한데요. 툭툭 쳐보는데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주 큰 배를 탄 안정감입니다. 큰 바다에서의 자잘한 흔들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그런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 변속 바닥 한번 보시죠. 킥다운 할 때 이 변속 반응 아주 미칩니다. 레드존을 팍팍 치고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변속 반응을 이끌어내는데요. 이 차를 타고 서킷을 달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지하면 엔진 스톱이 엔진 스톱이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다시 엔진이 걸려 버리네요. 자, 적당한 높이에서 도로를 딱 내려보면서 움직이는 이 느낌도 제법 괜찮은데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프로드로서의 성능, 온로드에서의 어떤 스포츠카 뺨치는 이런 그 퍼포먼스, 편안함, 소음, 실내의 고급감,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마음에 듭니다. 자,
코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자세 좋습니다. 자세 잘 잡습니다. 이 뉴트럴. 안으로 들어오지도 밖으로 빠지지도 않고 아주 뉴트럴하게 잡아 돌아 나왔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수동 변속을 이용을 하면서 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좋았을 법 했습니다. 부드럽고 여유있게 코너를 공략해도 잘 받쳐줄 듯 합니다. 내려올 때 살짝 이제 타이어 마찰 소리가 좀 들렸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코너에서도 탁월한 그런 반응, 주행 반응 보여줬습니다. 잠깐 와인딩 로드 한번 보시죠. 패들 시프트 준 채로 지금 변속을 하는데요. 우회전, 왼쪽 턴. 아주 가뿐합니다. 여유있고 부드럽게 돌아나갈 줄 알고요, 또 필요하다면 아주 강하게 몰아붙일 줄도 압니다. 어떤 상황, 어떤 도로에서도 대응 가능한 차다라는 얘기죠.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턴. 자세 전환, 방향 전환 아주 빠르고 정확합니다. 왼쪽, 오른쪽 탁 낚고채면서 방향을 풀어나가는 발놀림이 아주 가볍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느낄수록 렬하게 빠져듭니다. 와인딩 로드 정도 렌지로버 스포츠에는 아주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겠습니다. 이름값 하네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와닿는데요, 아마 가죽 시트에서 그런 느낌이 더 진하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뒷좌석에도 살짝 버켓 타입처럼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헤드레스트도 일체형이고요, 자세를 딱 앉아보면 아주 편안하게 시트가 몸을 받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머리 위로는 주먹 하나가 이렇게 세워서 들어갑니다. 아주 여유있게 들어가고요. 뒷 유리창은 이 정도를 남겨놓고 접혀 들어갑니다. 자, 접힐 때 장애물이 걸렸을 때 다시 되감기는 것 확인할 수 있죠. 뒷좌석의 안전을 배려한 조치인데요, 뒷좌석 승객, 특히 아이들이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데요, 뒷좌석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렇게 8일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를 세로로 배치했고 그 뒤에 간단한 수납함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도 머리 위로는 헤드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머리 윗공간에 살짝 여유가 있고요, 손바닥 하나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 승객을 위한 두 개의 송풍구, 그리고 열선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그리고 12V 전원, 간단한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실내 B필러와 머리 위 지붕에는 스웨이드 가죽이라고 그러고 흔히 세무 가죽이라고 하죠. 그런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실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 문제인데요, 사륜구동 자동차들이 대개 뒷좌석으로 센터 터널이 크게 지나가죠. 뒷좌석으로 지나가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여러가지 이제 와이어 하니스 등을 위한 공간인데요, 이 차에는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그냥 뒷좌석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이 없어서 그래서 뒷좌석이 평평해서 어떤 그 공간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배치된 선루프, 아주 뒷좌석에 앉아 있는 입장에서도
차창 밖 풍경을 감상하면서 어떤 그 달리는 즐거움을 함께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뒷좌석은 이렇게 2개의 시트 그리고 하나의 시트 6대4로 이렇게 접을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트렁크 공간을 더욱 확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이 정도 걸리죠. 이 정도 자세가 되는데요. 한 번 더 뒤로 살짝 더 뒤로 누일 수 있어서 좀 더 편안한 자세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공간, 투톤으로 처리된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그리고 시원한 썬루프 등으로 뒷좌석에 앉아서도 충분히 어떤 그 달리는 즐거움을 운전자와 함께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몇 가지 옵션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음성 명령 버튼은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고 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오디오가 작동될 뿐입니다. 음성 명령 기능이 한국 시장에서 일부 제한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 고객도 똑같은 편의사양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이런 그 몇 가지 옵션 및 편의 장비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랜드로버도 국내에서 거의 수입차의 메이저 브랜드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랜드로버도 국내 고객들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리터로 6.7km 가는 5등급의 연비, 상당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 차를 타는 고객들은 그런 정도의 연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가격이 1억 8천이 넘잖아요. 이렇게 비싼 차를 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연비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차의 단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탔습니다. 스포츠카를 뺨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성능, 말 그대로 슈퍼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아니, 슈퍼카 그 자체입니다. 최고 수준의 성능,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 고급스러움을 갖추고 있는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SUV로서 그 명성에 걸맞는 모습과 성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랜드로버의 살림살이를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